네, 아반떼 CN7이 IVT 변속기를 들고 나왔죠. 인텔리전트 베리어블 트랜스미션, 기본적으로 CVT와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오토기어는 기구적인 특징이 있는 모델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 없이 저희 코멘트만 달아서 시승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앞으로는 구조적인 설명, 주변 지식을 짧게 설명하는 영상을 기회가 될 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CVT가 왜 연비에 좋은지, 스포츠 주행에는 왜 적합하지 않은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CVT는 Continuously Variable Transmission의 약자인데요. 변속비가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변속기라는 뜻입니다. 변속기는 엔진 회전수를 받아서 다른 회전수로 바꿔서 출력해주는 장치인데요. 입력되는 엔진 회전수 대비 출력되는 회전수를 변속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엔진이 2000rpm으로 회전하는데 회전수를 4분의 1로 줄여가지고 500rpm을 출력하면 변속비가 4대 1인 셈이죠. 변속기가 변속비를 여러 개 가질 수도 있겠죠. 1단에서는 4대1, 2단에서는 2.5대1, 3단에서는 2대1 등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1단, 2단, 3단 등 여러 단수가 생기는 거고 각 단수에서 변속비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변속비는 기어비라고도 흔히 부르죠. 보통 자동 변속기나 수동 변속기가 기어로 변속을 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입력 쪽에 작은 기어가 물리고 출력 쪽에 큰 기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방식으로 회전수가 변한다는 거죠. 입력 쪽 기어보다 출력 쪽 기어에 4배 큰 기어가 물리면 입력이 4회전을 해야 출력이 1회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속도가 바뀌는 겁니다. 변속비가 5개인 것을 5단 변속기, 6개인 것을 6단 변속기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수동 변속기는 보통 6단까지 나오고 자동 변속기는 요즘 뭐 10단까지도 나오잖아요. CVT는 1단, 2단, 3단 뭐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고 단수가 연속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 그래서 단수로 따지면 무한 단수로 변속할 수 있는 그런 변속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무단 변속기라고도 부르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CVT는 단수가 무한대니까 10단 변속기보다 훨씬 좋은 거잖아? 뭐 이런 생각도 드시잖아요. 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현실은 항상 이론과는 다른 거죠. 자, CVT가 변속비를 어떻게 구현하냐면 입력 쪽에 작은 풀리를 연결하고 출력 쪽에 큰 풀리를 연결해서 서로 맞물리면 회전수가 바뀌는 건데요. 기어로 변속비를 만들어내는 수동, 자동 뭐 이런 것과 원리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CVT 구조를 한번 보시면 엔진 쪽에 구동 풀리가 물리고 출력 쪽에 피동 풀리가 물려서 두 풀리를 벨트로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풀리의 크기 비에 따라서 변속비가 결정이 됩니다. 변속비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풀리의 크기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면 되는 거죠. 구동 풀리가 작고 피동 풀리가 크면 큰 변속비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구동 풀리가 점점 커지고 피동 풀리가 점점 작아지면 변속비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구동 풀리가 점점 작아지고 피동 풀리가 점점 커지면 변속비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고요. 수동이나 자동의 기어비가 1단, 2단, 3단처럼 끊어져서 바뀌는 거하고 비교하면 CVT의 기어비는 예를 들어서 1에서 3까지 연속적으로 점점 바뀌게 되는 거죠. CVT는 기어비를 1, 2, 3 뿐만 아니라 2.5도 만들고 2.6도 만들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CVT의 이런 구조를 생각하면 CVT의 성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CVT는 변속비를 어떤 값이든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엔진 회전수를 원하는 회전수로 고정시킬 수도 있어요. 수동이나 자동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단수에서 가속을 하면 엔진 회전수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3단에서 2000rpm일 때 시속 60km였으면 1.5배인 시속 90km까지 가속하면 엔진 회전수도 1.5배인 3000rpm이 되는 거죠. CVT라면 시속 90km까지 가속해도 엔진 회전수를 계속 2000rpm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죠. 속도가 증가할 때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는 그 대신에 변속비를 조금 바꿔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참 쉽죠. 엔진이라는 게 모든 회전수에서 다 성격이 같은 게 아니에요. 가장 매끄러운 회전수, 가장 연비 좋은 회전수 뭐 이런 게 있어요. 연비 모드로 운전한다면 엔진을 연비를 위한 최적의 운전점으로 고정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동 변속기나 자동 변속기는 가속 감속하면서 엔진 회수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건데 CVT는 엔진을 연비가 제일 좋은 회전수로 고정시킬 수 있으니까 차량 연비가 좋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자동 변속기에 비하면 무게가 뭐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도 연비에 도움이 될 거고요. 근데 이런 특징 때문에
이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살살 주행하다가 가속을 하려고 하는데 엔진 회전수는 안 올라가고 웅웅 대고만 있으면 그분 뭐 이해되시죠? 운전자의 의도를 미리 알고 바로 대응하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겠죠? 그리고 1단, 2단, 3단처럼 딱딱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이다 보니까 운전 중에 CVT가 변속비를 조금씩 바꾸면서 엔진 회전수가 출렁이는 게 느껴지기도 해요. 뭐 소리라든지 이런 걸로요. 뭐든 의도하지 않았던 반응을 차가 보이면 운전자는 이질감으로 느끼기가 쉽죠. 가감성 하는 중에 변속기나 엔진 회전수가 제자리를 못 찾고 막 헤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포츠 주행 면에서 CVT는 여러 가지 면에서 스포츠 주행에 불리한데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변속에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자동 변속기나 수동 변속기는 들어가 있는 기어가 빠지고 새로운 기어를 넣으면 변속이 끝나는 거잖아요. 2단에서 기어가 빠지고 3단으로 들어가는 식이죠. 그런데 CVT는 그렇게 한 번에 기어가 바뀔 수가 없어요. CVT의 변속비는 풀리 사이즈로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2단에서 3단으로 바꾸려면 2단에 해당하는 풀리 사이즈에서부터 3단에 해당하는 풀리 사이즈로 커지거나 작아져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풀리 사이즈가 커지거나 작아지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속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3단에서 4단으로 업시프트, 4단에서 3단으로 다운시프트를 시켰는데 엔진 토크 연결이 1초 있다 되면 답답하겠죠. 또 CVT는 입력 풀리하고 출력 풀리 사이의 동력이 금속 벨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벨트는 기어보다 동력 전달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센 엔진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낮은 회전수에서는 조용한데 높은 회전수에서는 금속성 소음이 약간 나는 게 보통이고요. 이런 점 때문에도 엔진 출력을 최대한 끌어다 쓰는 스포츠 주행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정리하면 CVT는 엔진을 최고 출력 RPM으로 고정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스포츠 주행이나 연비 운전이나 가속이나 모든 면에 유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CVT는 스포츠성을 강조하는 모델, 고출력을 강조하는 모델에는 적합하지 않은 변속기입니다. 대신에 저출력 모델, 높은 연비를 추구하는 모델, 저비용을 추구하는 모델에서는 아주 유리한 변속기이죠.